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과생으로 나름 정치에 관심 있는 딸 아이가 길거리에 걸려있는 노란색 정의당 플랜카드를 보고 물었다. 정의당이 무슨 당이에요? 언제 생겼어요? 나, 노회찬은 아냐? 딸, 물론 알죠. 나, 노회찬이 있는 당이다. 딸, 노회찬은 진보당 아니었어요? 나, 그건 그렇고,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 번호 2번이 없어지는 건 아니? 딸, 예? 수많은 번호 중 어떻게 골라요? 나, 공보물 열심히 보고 찍으라는 게다. 딸, 전 한 번도 공보물 보고 찍은 적이 없는데요. 그 두껍고 재미없는 걸 어떻게 봐요? 무지몽매한 딸과 평소 자식 제대로 정치교육 시키지 못한 애비 탓이겠지. 이상은 41분 전에 조국 교수가 자신의 담벼락에 쓴 글입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맘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네, 물론 새벽부터 방송을 들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새삼스럽게 없는 그런 방송이겠습니다만, 저는 월요일의 시작을 항상 오후 1시에 시작하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로 하니까요. 저한테는 남다릅니다. 보통 월요일은 공연이 별로 없죠. 있다 하더라도 저녁이니까 그야말로 월요일에 첫 일정이 바로 이 방송 진행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한테는 새로운 것이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오순도순 나누면서 좋아하는 음악 얘기 하면서 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참 워낙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니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참 초유의 일입니다. 국정원의 간부급 직원이 검찰 조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기도해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좋은 한 주 되세요 라고 하면서 사진 올려주셨어요. 오셨었나봐요. 그죠? 네, 그저께 오셨었나봐요. 이 장면, 네. 고사상에 돼지 머리가 없었어요. 부거만 이렇게 누워있고,
그래서 야 이거 저 김용민이라도 앉혀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농담이 이게 현실화가 되었어요. 공식 고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버젓하게 자리에 앉아갖고 돈 많이 모았습니다. 김용민 씨는 자기 페이스북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절도 하고 돈도 주더군요.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 돈을 이렇게 모아갖고 입에도 물고 있었고요. 코에도 꼽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귀 쪽에도 이렇게 꼽고, 그야말로 살돈 성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만 가슴 한편이 좀 애잔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저렇게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까지 헌신을 하는. 네. 예. 첫 곡으로 나누셨던 곡은 Get Back, 비틀즈 말기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장을 팔아치운 싱글로 그런 곡이었고, 비틀즈가 마지막 라이브 공연, 에비로드 스튜디오 옥상에서 연 돌발 깜짝 콘서트였죠. 그런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지받아서 중단할 때까지 몇 곡을 라이브를 했었죠. 겟백도 그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살아있었을 때 찰스 왕세자랑 폴 맥카트니 콘서트에 가갖고 겟백을 들으면서 몸을 흔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는군요. 신청곡 빨리 올려주시면 빨리 배달하는 거 아시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정태춘, 그렇죠. 1978년에 있는 곡이라고 음반 트랙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1집 중 두 번째 트랙, 1978년. 시인의 마을, 촛불 이런 것이 들어있던 음반이군요. 1집이 78년이었던가요? 나중에 1980년대 데뷔한 지 10년, 그렇죠. 10년, 그래요. 데뷔한 지 10년 후에 민중가수로 거듭나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집회장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신 후로는 초창기에 이렇게 히트했었던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예계 이런 노래를 전혀 안 부르셨어요. 이런 노래가 신청곡이 오면은 집에 가서 음반으로 들으라고 면박에 가까운 그런 대응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요즘에는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만 그만큼 독이 올랐던 데가 있었어요. 사랑하고 싶소. 네. 정태춘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송창식 씨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신청곡들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꼴통 IT님, 즐거운 월요일. 오늘 서 기자님이 강연하신다고 하던데 땡땡이 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고양이를 모시고 계시군요.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도 이쁩니다만 이렇게 희거나 검은 고양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이 매력을 유지하려면 자주 씻겨줘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고양이를 모시고 있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죽은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참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이 좀 아립니다. 회색 고양이였어요. 검은색이었는데 완전히 검다기 보기에는 좀 회색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고양이였죠. 밤비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습니다. 아싸님, 비틀즈로 한 주를 시작하네요. 동네 주민 출첵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비틀즈를 무척 좋아합니다. 비틀즈 모든 앨범을 갖고 있죠. 물론 CD로 갖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반값 할인 LP 전집 하던 날 제가 놓쳤어요. 그거 참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제 값으로 한 세트를 살려니 비싸고 말이죠.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비틀즈 전집 LP로 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에 대해서는
진짜 그 비틀즈 코너를 만들어갖고 하루에 한 2-3곡씩 계속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런 특집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거 해볼까요? 비틀즈가 미국에 진출한 지 금년으로 50년 되는 해입니다. 1964년에 All My Loving, I Wanna Hold Your Hand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을 강타했죠. 공항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소리를 질러내길래 누구지? 미국 대통령이라도 지금 오나? 뭐 이러고 하면서 트랩을 내렸는데 그게 자기들을 환영하는 인파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에드 설리반 쇼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당시 음악 프로그램, 에드 설리반이 물론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미국 내 범죄율 자체가 뚝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청률은 그만큼 올랐고요. 비틀즈의 Get Back, 예, 오늘 열었던 거고요. 또박이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마시다 밴드 돌멩이 잘 들으셨죠? 예. 치우지아님, 풀코님, 예, 넘님. 자, 진행자분의 노래 신청해도 되죠? 손병의 나의 노래가 신청합니다. 함께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아싸님. 예. 저는 진행자라고 해갖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박이짱님 8번째 신청만에 들어보네요. 가사가 참 좋답니다. 여기저기 차이는 돌멩이라도 꿈을 갖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만있어 봐. 이거 그 7번째 신청하셨을 때 그날 못 틀어드렸습니다만 그 다음날 첫 곡으로 틀었었습니다. 예, 그때 못 들으셨죠? 마음에 걸려갖고 우리 임PD께서 첫 곡으로 그때 선곡해 놓으셨었어요. 야, 조금 있다가 시속 15km짜리 경운기 끌러가야 돼서 벌써부터 하품이 나오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요즘 경운기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대동 경운기, 네, 대동 경운기를 참 많이 봤는데 국제 경운기도 많죠. 이게 가장 빠른 속도가 시속 15km인 거죠. 네, 적재 정량이 그 1톤이나 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좋은 경운기. 예. 어렸을 때 그 이모, 제 돌아가신 이모께서 경기도 광주군 도청면 방도리에 사셨거든요.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경운기를 탈 일이 많았었죠. 1톤짜리, 1톤을 실을 수 있는 경운기. 시속 15km짜리 경운기를 운전하러. 그게 몇 마력쯤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운기. 예. 요즘은 시골에서도 경운기 잘 안 쓰기도 하죠. 농촌형 트럭 같은 거 많이 쓰고. 기아에서 나왔었잖아요. 농촌형 트럭, 세레스. 네. 세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이름을 쓴 세레스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거의 1.5톤짜리였나? 적재 정량이. 저희 아버지께서 세레스를 운용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군인이셨다가 돼지를 키우시면서 짬밥 실어 나르는, 짬밥과 비지를 실어 나르는 그런 트럭으로 세레스를 쓰셨었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 세레스가 3톤까지 실른다고요? 적재 정량은 3톤이 아닐걸요? 아마 기껏해 1.5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규미명민님, 연탄 배달로 주로 쓰이던 딸딸이도 있었죠. 핸들과 기어가 달려 있었던. 이거는 정식 차량, 등록한 차량이 아니고 개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몰고 다니는 건 불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쵸? 엔진은 바로 경운기 엔진을 달았고 말이죠. 치우지아님이 요즘은 국제가 많고요. 도양도 좀 있어요. 동양 아닙니까? 도양이 아니라 8마력에서 12마력. 아, 그렇군요. 경운기 엔진이 그 마력 자체가 센 건 아니군요. 8마력에서 12마력. 호스 파워죠. 경운기가 이 정도는 돼. 꼴통아이티님. 이 차 뭡니까? 아, 굉장히 비싼 차 같은데. 비틀즈 턱집 찬성한다고 미친 기타님 오셨습니다. 기타 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풀코님,
가볍게 보려고 1편 틀었다가 밤을 샌 미드 왕자의 게임 추천해드려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법 재미있게 보실 듯 합니다. 단 19세 미만은 보면 안 되는 HBO. 그렇군요. 미국 유료 케이블 채널 방송의 드라마입니다. 잔인하기도 좀 잔인하고 느닷없이 성기 노출되는 장면들이 제법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병인님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댓글 다는 분들 조금 적으신가 해서 수다거리 던져봐요. 재미있게 본 미드 있으신가요? 미드란 말을 이제 요즘엔 씁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외화라고 했었죠. 외화. 근데 미드 우리나라에는 그 TV 방송 초창기부터 미드 방송 많이 됐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홈 드라마로는 꽤 오랫동안 KBS에서 방송했던 게 월튼 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였어요. 월튼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월튼가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2차 세계대전 얘기도 나왔었고 말이죠. 예. 진법인가요? 진법이라고 하는 청년이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MBC에서는 그 유명한 초원의 집이 있었죠. 예. 그 아빠 역으로 나온 분은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젊었을 때는 투창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었고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예. 또 그 자매편인 소머즈, 바이오닉 워먼이 원래는 원제였죠. 소머즈.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그야말로 6 밀리언 달러스 맨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원더우먼도 있었고 말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외화 미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HBO 말씀하시니까 저는 미드를 일부러 좀 안 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보면 빠져들잖아요. 물론 평소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중독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미드에 중독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대신 이제 HBO라고 한다면은 미드 재밌게 본 미드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밴드 오브 브러더스를 가장 재밌게 봤죠. 요거는 나중에 비디오로도 보고 다운받아서도 보고 몇 번씩이나 봤습니다.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퍼시픽도 있었습니다만 퍼시픽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 이 밴드 오브 브러더스 꽤 리얼한 느낌의 그런 드라마였죠. 10부작짜리. 얼마나 재밌게 봤냐면 나중에 닉슨 역으로 나온 이 배우가 설명을 하면서 제작 과정 같은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까지 좀 봤죠. 제 친구가 이거를 정품으로 DVD를 샀기 때문에 프롬프터 내려갖고 말이죠. 큰 화면으로 하루 종일 본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히스토리 채널에 바이킹 시리즈를 하거든요. 시즌2로 돌입했다는데 그것도 안 봤습니다. 예, 보면 중독될 것 같아서. 일드는 제가 시리즈를 다 본 게 고독한 미식가라고 있죠. 그 시즌3까지 나왔는데 각각 10편씩 나온 거 그거 다 봤습니다. 다 다운받아서 보고 또 심야식당 시즌2까지 나왔잖아요. 그거 다 봤어요. 아이씨 이런 거 예. 하여튼 일드 미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소위 한류에 빠져있는 그런 한류 팬들 제 친구들 중에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팬들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은 제가 보지 않은 그런 시리즈들 미니 시리즈들 줄줄이 꿰고 있어요. 연사만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 3, 4년 전에 한창 인기 있었던 뭐 장근석 제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가 전혀 본 적 없는 그런 시리즈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가지고 흥분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심야식당 시즌2까지 다 보고 고독한 미식가 시즌3 30편 다 보고 이런 사람이 일본에서 얼마나 될까
일본에서도 일반적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 만났을 때 이거 다 봤다 그러면은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역시 드라마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던 김기수 씨 얘기. 예, 그리고 그분이 아시안 게임 보이콧 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60년대를 마무리 짓는 그 얘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미드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미드 하면 V죠. 전격 제트 작전도 있고. 불쏘시개님. 락매니아님은 맥가이버, 에이트공대 빼면 섭하죠. 에이트공대는 얼마 전에 뭐 영화로 이렇게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지 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그 대빵으로 나오죠. 조지 페퍼드는 그 유명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과 연결을 했던 그분입니다. 돌아가셨죠. 맥가이버. 그렇죠. 이 평화주의자. 절대로 무기를 쓰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온갖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말이죠. 맥가이버. 빼먹을 수 없죠. 예, 그때쯤에 이제 뭡니까? 헬리콥터 나오는 그런 미디도 있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다. 잔 마이클 빈센트인가 하는 사람이 주연했었던, 네. 호크죠. 거기에 도미닉 역으로 나왔었던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지상에서 영혼으로 해서 버트 랑카스터를 괴롭히는 나쁜 악역으로 나오는 버트 랑카스터를 괴롭혔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저기죠 프랭크 시나트라를 괴롭히는 역으로 나왔었죠.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했었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네스트 보그나인 이 사람이 호크에도 출연했었죠. V는 역시 도노반과 줄리엣의 러브 스토리를 한 축으로 해서 이 파충류에서 진화한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 인기가요에서 시즌2도 나왔었죠. 전격 제트 작전, 나이트 라이더라고 하는 법질서 재단인가요?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똑똑한 차와 그 아저씨. 거기에 그 이정구라고 하는 성우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정구. 이 약간 기름기 들어있는 그 목소리. 법질서 재단.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미국적인 이런 내용이었고 미국적인 그런 드라마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들이 정의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집행한다는 그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톰 행크스가 제작을 했잖아요. 상당히 미국적인 그런 미국의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뭡니까 원더우먼 린다 카터 때문에 아직도 순정을 지키며 장가를 안 가기로 했다고 하는 미친 기타님 농담이시죠? 린다 카터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뭐 가정 이뤄갖고는 뭐, 건실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었었죠. 그때 이제 린지 와그너 즉 소모지가 더 예쁘냐 아니면 린다 카터가 더 예쁘냐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죠. 저는 린다 카터가 더 예쁘다. 원더우먼이 더 예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루이스 트레버라고 하는 그런 남자 상관 밑에서 활약하는 그런 느낌. 근데 루이스 트레버가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전부 다 원더우먼이 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에 비해서 소모즈랑 600만 불의 사나이 거기에 상관은 똑같은 사람이었죠. 오스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이지. 셜록 그렇죠. 아 멋진 그 주인공 배우 요즘 대세로 군림하고 있죠. 만화가 강푸 씨도 그 셜록 역을 맡았던
그 배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에 빠져 살한 적도 있었다. 아싸님, 드라마 얘기하니까 어벤져스 국내 촬영도 곧 진행한다죠?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어벤져스도 한국에 오면 못 당하는 분이 계시죠. 이거 합성한 사진이군요. 얼마 전에 무슨 양해각서 같은 걸 체결했다고 하죠? 어벤져스2. 거기 주로 이제 서울은 무대로 그럼 찍겠다는 얘기인데 뭐 한강다리 끊어지고 건물 줄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서울이 전 세계에 알려질 계기가 될 거라 그러면서 흥분하는 그런 이야기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한강다리 줄줄이 끊어지고 건물 다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거 하면서 얼만큼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교통 불편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영화는 영화일 뿐 호들갑 떨지 말자. 무슨 경제효과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자. 너무 촌스럽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그런 거. 그럼에 G 뭡니까? G20인가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몇십조 원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그 생각하면 좀 웃기고 자빠지고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